네, 협의의 수익. 시장의 명령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쇠고기의 수거 폐기를 개시하자 육류 판매업자가 즉시 취소를 제기한 경우 소의 적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협의의 수익 문제인데요. 우선 시장의 명령, 이건 하명이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 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직무 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나가서 쇠고기를 수거하고 그리고 폐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수거를 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이제 폐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수거 상태는 종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폐기의 문제로 풀어요. 폐기, 이거는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고기를 만약에 태운다, 소각한다 하게 되면은 물리적 집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법적 성질은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특징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따라서 집행이 종료되는 순간 협의의 수익은 소멸해버린다는 겁니다. 먼저 협의의 수익 행정소송법 12조 2문을 보겠습니다. 2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간의 경과 집행의 종료 등으로 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후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소멸한다고요? 법적 효과. 효과가 소멸한다고. 효과가 소멸한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효과는 일을 하는 거고, 효력은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가 소멸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처분도 효과가 소멸하면 효력은 자동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12조 2문은요,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효과 소멸은 효력 소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효력 소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효리상 인가라고 했죠. 효리상 인가에서 효리상이잖아요. 효는 뭐야? 처분 효력의 소멸. 리는 뭡니까? 이익침해의 해소. 상은 뭐예요? 원상 회복에 불과.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이 없다는 건데, 그 처분 효력의 소멸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효력 소멸 상태. 취소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인데, 이미 효력이 소멸했으면요, 이미 목적 달성이죠. 협의 수익이 없다는 말이에요. 효력 소멸 상태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 리는요, 효력 소멸 동일 상태. 효력 소멸 동일 상태. 이익 침해가 해소되었다는 것은 효력이 소멸된 거,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효력 소멸 동일 상태. 상은요, 효력을 소멸시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원상회복을 시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효력 소멸 무익 상태, 효력 소멸 상태, 효력 소멸 동일 상태, 효력 소멸 무익 상태, 이것이 바로 효리상이에요. 효리상.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뭐가 관련되는 거야? 효력 소멸과 관련되는 거야.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야? 효과 소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2조 2문에서 효리상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조 2문에서 효리상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중에 뭐예요? 집행의 종료에 따라서 효력이 소멸하는 상황이에요. 리상이 아니라 효 쪽이야. 효 쪽. 처분 효력의 소멸. 그런데 이와 같은 권력적 사실행위는요, 항상 3단계로 간단 말이야. 1단계 집행 종료, 2단계 계속 성질, 3단계 원상회복,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먼저 제일 먼저 그 권력적 사실의 집행이 종료된지를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계속적 성질이 있는지를 보세요. 세 번째는요, 원상회복이 가능한지를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집행 종료에서 동그라미 X가 있죠? 집행이 종료가 되면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 계속 성질로 가는 거야. 계속 성질이 동그라미 X가 있죠? 여기서 동그라미 쪽에서 원상회복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X가 있어. 그럼 동그라미면 협의 수익이 있는 거고, X면 협의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준이 중간에 두 번째 거예요. 언제? 두 번째 거. 다른 데들 다 똑같아. 계속 성질이 있냐 없냐를 보세요. 그게 권력적 사실행위인 거 파악할 수 있지. 물리적 집행이 있으면 다 권력적 사실행위야. 근데 계속 성질이 있냐 없냐 했을 때 요점이 달라진단 말이야. 계속 성질이 없으면 말이에요, 집행이 종료되고 뭔가 남아있는 결과 상태가 안 생긴다면 이건 종료되자마자 협의 수익은 확실히 소멸해버려요. 계속 성질이 있으면 말이죠, 그러면 종료되었다라고 협의 수익이 확실히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뭘 봐야 돼요? 원상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협의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질이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냐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질이 없을 때. 그래서 아직 미종료 상태로 출제됐을 때, 그때 단기간에 종료된 특징 때문에 집행정지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계속 성질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미 종료된 상태로 문제를 출제해요. 이미 종료된 상태로. 그때는 뭘 봐야 돼? 이땐 집행정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상회복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추가 논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여기는 뭐예요? 계속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소고기를 소각시켜 버리게 되면은 남아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소각이 폐기가 개시되자마자 소송을 지겠다. 아직 종료 안 됐다. 그럼 뭐 하라고? 빨리 집행정지 걸어라. 그래서 취소가 동시에 걸어야 돼요. 원래 취소 제기할 때는 집행정지 다 함께 걸어요. 그냥 같이 걸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행정지랑 좀 달라요. 실무적으로 그냥. 실무적으로 엔간하면 집행정지 다 받아줘요. 우리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다 회복되는데 막 집행정지 받아줘요. 신법은. 그래서 우선은 다 걸어요. 취소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Y구 의회는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임기가 만료가 되었다면 소서법은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이 소송의 목적이 뭔지를 보세요. 소송의 목적은 지위를 회복하는 데 있죠. 지방의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임기가 만료돼 버리면 그럼 안 되겠죠. 얘는 지위 회복이 안 되는 상태야. 만약 이런 거 인정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전국에 지방의원이 한둘이야? 그 중에 제명당한 놈이 한둘이야? 그 놈들이 다 소송들이 많이 이겼다. 그럼 어떤 놈은 임기가 여기서 끝나고 어떤 놈은 저기서 끝나고 그럼 맨날 선거해야 돼 우리.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임기 끝나면 4년 끝나면 게임 끝?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가 되면은 지위 회복이 안 돼요. 뭐에 걸린 거야? 효리상, 인가의 상에 걸린 거야. 원상회복 불가. 그렇죠? 그러면 얘는 협의수익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우선 효리상 인가에 상 걸려서 협의수익이 부인사유가 걸렸죠. 부인사유가 걸렸으면 끝나? 끝나요? 아니죠. 주된 목적은 달성이 안 돼요. 지위 회복이란 주된 목적은 달성은 안 되지만 뭐가 있으면 주된 이익은 이제 안 되지만 부수이익이 있으면 되는 거야. 부수된 이익이. 부수이익이 뭐가 있냐? 항상 이런 지위 회복에 대한 문제는요. 면직 처분 관련된 문제는 돈 문제가 걸렸잖아. 돈 문제가. 그래서 얘가 지위를 박탈당한 다음에 위법하다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월정수당 뭐 달라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법하게 해가지고 면직을 시키잖아. 공무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근로자든 간에 위법한 면직이 없었더라면 뭐 했겠어? 출근했겠지. 출근했으면 일했겠지. 일했으면 돈 받았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행위로 면직을 당한 경우에는 그게 없었을 때 가정적 판단, 없었을 때 정상적으로 취급했을 때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돼? 일은 안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나중에 뭐 합격하시고 고용부 한번 가보세요. 고용부 가고 최근에 뉴스 나왔죠. 현대차 노조 막 과도한 걸 요구하고 있다. 뭐 3천만 원 들이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들은 진짜 귀족 노조였고 힘이 엄청나요. 나도 작발이지만 현대 노조는 싫어요. 나도. 현차 노조한테 나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밥도 많이 얻어먹고. 그 현차 노조 뭐 저거 파업할 때 그때 98년도 7년도 때쯤에 애들 200 정도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못 들어가요. 만약에 현차가 파업을 하잖아요. 그럼 울산 시내는 거의 바퀴벌레 밭입니다. 와, 다 까매. 경찰들을 쫙 움직이는 놈들마다 다 부시검 당하거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 현차 안까지. 그냥 우리는 당연히 들어갔고 이제 중간에서 그 고공에서 시위하고 있는 민노총 위원장님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가요? 가. 들어가면 이제 가서 화염병 던지고 빠이질 해드려야 되잖아. 가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온 것만으로 없다. 쉬어라. 왜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방해만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정도냐면 이게 이제 경찰들의 이 방패가 중간에 바뀌었어요. 저희 1, 2학년 때는 이게 종이에 이런 걸로 질로 만들어져 있어갖고 파이를 치면 찢어졌거든. 근데 중간에 지금 막 투명 방패잖아. 이거 이제 치면 붕 튕겨요 우리가. 오씨 이거 소용이 없네. 야 그럼 방법은 불태우는 거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저 광화문 쪽에서 큰 집회를 하는데 앞에서 당시 한 청년은 도망갔고요. 한 청년 도망가면 항상 어쩔 수 없어요. 싸움은 항상 고대가 해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때 제가 사도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앞에 치고 나가는데 쪽수는 되게 많이 줬어 나한테 오늘. 그래서 뭐 밀어보자 하는데 막 치고 나가는데 이게 튕겨가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어.
그랬을 때 옆에 이제 금속노조 파란 색깔 형님들이 오세요. 옆에 다 인도에서 보도에 술 먹고 계시거든. 계시다가 야 니네 뭐하냐 이래요. 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뚫어드리겠습니다. 아 일로 와봐. 그럼 바위가 진짜 무거워요. 이게 그리고 두 손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훈련할 때도 두 손으로 들고 너무 무거워. 끝까지 내려치면 안 돼요. 내려치잖아? 그럼 붕 튕겨. 땅바닥에서 붕 튕겨. 너무 무거워. 내리면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사이에 방패를 푹 치거든. 여기 쫙 찢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내리는 척 많은 척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 있다 오시죠? 줘봐. 그럼 한 손으로 드세요. 한 손 들고 키를 더 엄청 커. 한 손 들고 이걸 갖고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가시는데요. 그 방패가 찢어져요. 깜짝 놀랍니다. 경찰들 놀라고요. 앞에 선이 방패가 다 찢어졌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갑자기 다 뒤로 돌아요. 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뒤로 돌아서 다 뛰기 시작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금속노조의 위력이에요. 네. 현차 같은 경우에는 그 현차 그 감사실에 있는 감사실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술을 먹는데 밤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네. 현차 노조의 새끼들만 뭐 그런가. 너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선거 좌빨짓 하면서 선거 나갈 때 걔가 내 사진을 찍었거든요. 우리 학교 사진 동아리, 중앙 동아리 회장이었어요. 이게 찍었는데 내가 뭔지 알면서 왜 그래. 현차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는 좀 상황이 심각하구나. 네, 이건 회사의 정말 암적인 존재 같다. 나도 그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뭐냐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뭘 제기? 월정수당 지급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 제명 의결은 처분이다 아니다? 처분이다. 그죠? 처분이다. 그러면 이 제명 의결이 존재하는 이상 얘는 돈 받을 수 없잖아요. 제명 의결이 나온 게 맞으면 얘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각된다 이거야. 기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명 의결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야죠. 그거가 제거가 돼야지. 즉 구성 요건적 효력이 제거돼야지 당사자 소송의 법원, 즉 권한 없는 법원도 그것을 월정수당을 줘라 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부수되는 이익. 부수되는 이익. 그 다음 건축 목적의 토지 형질 변경 행위 허가를 신청을 받은 표현이 이상해.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 구청장이 일부 토지를 도로로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고 건축 신축 과정에서 기부 체납 토지 부분이 침범되자 해당 부분을 금전납부 조건으로 바꾸는 변경 허가를 하였는데 금전납부 이행을 하지 않는 사이에 예규의 변경으로 처음에 기부 체납 의무가 면제되자 금전납부의 부담만을 위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반려행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대상적에서 살짝 봤었습니다. 둘 이상 신청권, 법적 문제 해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부간을 다투는 방법은 4종이에요. 일부 취소송, 전체 취소송, 거부처분 취소송, 거부처분 의무의 소송 4종이란 말이야. 그 중에 이거는 이제 일부 취소송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취소송을 들어가면 1, 2, 3 단계로 간단 말이야. 1단계는 소송재판, 2단계는 본안재판, 3단계는 법원 판결 이렇게 가요. 1단계 소송재판은 소송 요건 중에서 대상적 협박에 사실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찾아보면 거의 독립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2단계 본안재판 가게 되면 부간이 위법인지를 봐야 되잖아. 관련돼서 부간 가능성 및 한계. 3단계 하면은 인용 판결 가능한지 관련돼서 독립 취소 가능성 이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보통의 부간 문제 일부 취소 문제는 독립쟁송 설문 1번, 독립 취소 설문 2번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간만의 취소를 간 일부 취소를 제기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만 말을 하면 독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할 수가 없잖아. 소지기 가능성이니까 1단계 아닙니까? 1단계. 언급할 수가 없는데 그거 논의해야 되거든. 그럼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기는 어떻게 땡기냐? 소송 요건 중에 뭐랑 관련된 것인가? 주소를 찾아 주소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협의의 수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부간이 위법이죠. 청구의 이유가 있는데도 인용 판결이 못 나오면 협의의 수익 없어요. 인용 판결이 나왔는데도 권리구제가 안 되면 협의의 수익 없어요. 예. 위법인데 인용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뭐하러 소송제기합니까? 그죠? 내가 죽자고 입증해서 이겼는데 나한테 이겼다고 말을 안 해줘. 그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청구의 이유가 있음에도 뭘 할 수 없으면 독립 취소라는 일부 취소의 인용 판결을 할 수가 없으면 협의 수익이 없는 거거든. 따로 독립 취소 질문 안 하면 땡겨갖고 협의 수익으로 독립 취소 가능성 논의를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관할 행정청이 관련 법령상 충전소 인근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의를 얻지 않은 사업자에게 LPG 충전 사업 허가를 내어준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대로변 교통사고 위험을 이유로 허가 거부를 당한 제3자가 취소를 제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협의의 문제는 앞에서 그거 있었죠. 예, 그 전통문화 육성, 비영리적 전통문화 육성을 위해서 보조금 준다. 거기서 뭐가 등장했었어? 거부사유가 등장했었죠. 거부사유.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봤는데 그때는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 있었어요. 예, 영리적 사업이었었죠. 여기는 어떠냐? 여기도 똑같아요. 예, 4년 만에 출제가 된 건데 4년? 2008년도 2014, 6년 만에 다시 출제가 된 건데 이게 먼저고 아까 그때 봤던 게 나중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거부 사유가 있어요. 허가를 못 받은 친구가 왜 못 받았는지가 나왔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 명백한 법적 장애 요인이었을까? 이걸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협의 소위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인도 주민의 반대. 반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대는 원래 반대는 하라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도 하고 예, 반대는 그냥 합니다. 원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게 절대적인 거부 사유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예, 절대적 거부 사유다. 명백한 법적 장애를 말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똑같이 말했고요. 그럼 두 번째 거부 사유는 뭐야? 교통사고 위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이거는 얘가 허가를 할까 말까 재량권 행사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는 예, 사유를 재량권 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재량 문제잖아. 그러면 재량에서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재량의 사유로 이렇게 거부했을 때는 예, 재량권 행사로 부관을 붙여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거 해결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뭐 이런 시설을 설치하라라는 조건부로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100% 거부당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백한 법적 장애인이 아닙니다. 따라 협의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관할구청장이 일반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했다가 이 일을 이렇게 와다리 갔다리 왔다리 이러면 법원 행정고시예요. 예, 법행은 장난이 심해요. 왜 심해요? 여러분은 어디가 심해요? 1차도 2차도 장난은 입법고시에서 하죠. 얘들 똑같아요. 사법시험하고 법원행정고시가 있잖아. 여러분들한테 있는 입법고시가 모의고사죠. 예. 그러니까 주대균 행시를 준비하고 예, 그냥 한번 1차를 봤는데 되면은 그냥 한번 들어가 보는 거지. 예, 그게 이제 여러분의 모의고사 입법고시지. 사법시험 애들한테는 모의고사가 법원행정고시예요. 과목이 겹치거든. 예, 이거 여러분 입시나 얘들 법행이나 뽑는 숫자가 예, 거의 손가락 안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시험이야. 가면 되게 좋은 건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 정도야. 그러니까 입법고시가 자꾸 장난치고 그 다음에 법원행정고시가 자꾸 장난을 쳐요. 근데 장난쳐도 괜찮아. 왜? 아무도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요. 예, 그들은 그냥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면 애들 푸나? 에이, 못 푸네!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되게 복잡해요, 법원행정고시가 언제나. 그리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을 했대요. 근데, 소송 도중에 처분을 취소하고, 예, 영업정지 2개월 바꿨대. 근데 판결이 아직 선고가 안 됐는데, 정지가 경과됐대. 손은 적법하냐? 이를 물어봤어요. 사실 이 안에는 협의 수익이 2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질문 내용은 두 번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처음에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이 나왔죠. 그렇잖아. 네.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이 나왔고 걷다 취소를 제기했어요. 이건 영업소 폐쇄 조치가 아닙니다. 하명입니다. 하명. 명령이야. 근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처분 변경했어요. 얘가. 영업정지를 변경했어요. 변경은 뭘 말하는 거야? 기존 처분의 취소와 새로운 처분의 발령입니다. 그럼 기존 처분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A 처분 취소해주세요 라고 취소를 제기했는데 A 처분이 자동 취소가 된 거야 지금. 이미 목적 달성. 그러면 당초에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 취소는 협의세 금표를 각하해요. 근데 어떻게 이 상황이 됐지? 왜 이 상황이죠? 이거는 행정소송법 22조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때린 거예요.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그래서 소송을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 취소에서 원고가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 이거는 원고 신청 없으면 법원이 바꿔줄 수가 없어요. 처분권주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원고가 신청했다는 전제가 지금 깔려있는 거야. 숨어 있어. 신청을 해가지고 소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소변경 허가 결정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영업정지 취소로 지금 바뀐 거예요. 영업정지 취소로 바뀐 건데 근데 이제 소송 도중에 정지가 경과가 된 거지.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중요건 규정이 있죠. 문제. 예, 법에 가중요건 규정 없는 법은 없어요는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예. 재밌는 게 공인노무사법이 그래요. 그걸 애들이 악용을 해요. 예. 그래갖고 되게 악질적인 노무사가 한 놈이 있거든요. 전국에. 딱 한 놈 있어요. 예. 그래갖고 잘렸는데
경영지도서 시험 보고 경영지도서 하다가 잘리고 이제 기간 지난 다음에 또 농사 또 따가고 또 그 짓 하고 있어요. 그 근로자 괴롭히는 목적으로 농사 따는 애가 있어요. 예. 이 이름보다 되게 유명한 놈이에요. 근데 되게 똑똑해. 그게 문제야. 씨. 나쁜 새끼들이 머리가 좋아. 그죠?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공인농무사법에는 그게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짓 하지 마, 저런 짓 하지 마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사로서 이런 거 하지 마, 저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근데 그러면 이제 걔들 자격정지를 받거든? 근데 자격정지가 딴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쌓이면 점점 가중되는데 똑같은 짓 두 번, 세 번 하면은 걔는 가중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해요, 그냥. 예. 그래서 보통은 있습니다. 위반 횟수별 가중제처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가중요건 규정을 근거로 뭐 하는 거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서의 가중제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거고. 그 다음, 가중요건 문제죠, 뭐. 시장이 유해식품 판매를 이유로 3월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영업정지처분 제소기간이 종료되고, 영업정지 기간도 지나고, 해당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이 됐다.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유해식품 판매했다고 처분이 나온 거예요, 영업정지가. 근데 유해식품이 아닌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위법한 처분이죠. 다퉈야 되겠지. 근데 몇 개월짜리야? 3개월짜리야. 근데 언제 경과돼? 소재기 전, 소재기 후가 중요하죠. 얘는 소재기 전이에요. 소재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가 되면 기간의 만료에 따른 효과의 소멸. 이거죠? 예. 그러면 이 경우는 제소기간 도과가 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재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기간은 두 개가 있지. 제소기간 있고 정지기간 있고 정지기간 있고 제소기간 기간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제소기간도 노가가 될 수 있거든. 소재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근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놈이 3개월짜리예요. 3개월 이상이. 근데 얘는 지금 3개월이잖아. 그러면 제소기간 90일이잖아. 법에서 3개월은 법의 1월은 무조건 30일입니다. 31일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법에서 3월에 정지, 영업정지, 4월에 영업정지. 그러면 무조건 90일이고 무조건 120일입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게 아니라 시행령 신규칙에 써 있어요. 어디나. 예, 1월은 30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나면 90일이 지난 거, 90일이 지나면 제소기간이 지난 거지 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먼저는 협의수부터 검토하시는 거예요. 뭐 한다고?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원칙입니다. 답안은. 그래서 될 듯, 될 듯, 협의수익 먼저 해. 그래서 기간이 경과에 따라 협의수익에 효리상의 효리다. 그랬는데 뭐가 있어? 가중요건 규정이 있어. 그 협의수익을 우리가 꾸역꾸역 살리고 난데 결국은 제소기간 도가 각하. 이렇게 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뭘 조심한다고? 제소기간 전에 막 정무수 나눠야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 소재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되면 제소기간도 항상 함께 의심한다. 그거고. 그 다음 문제. 시장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자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경우. 예, 건물 소유자의 행소법상의 구제 방법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철거 명령을 했는데 철거 의무를 부과했어요. 철거하라고 했는데 안 해. 안 하면 뭐라고 봐?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은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가죠. 계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가는데 지금 바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거는 앞에 두 단계 생략 이거예요. 앞에 두 단계 생략. 두 단계 생략은 계고하고 대집행 영장에 대한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지.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갔다. 네, 이거는 행정대집행법 3조 3항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건축이잖아. 건축법 85조에 또 특별규정이 있어요. 특례규정이. 그래버리면 85조로 들어가는 거죠. 행정대집행은 일반법이 대집행법이지만 건축법이 이제 특별법이 되는 거니까 거기 85조에 따라 들어갔다는 거야. 뭐 어쨌든 뭐야. 대집행 시행, 강제철거죠. 권력적 사실. 아까 방식으로 치면 계속적 성질이 있다 없다. 다 부시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 안 끝난 상태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얘는 실행한 경우에 이런 거야. 이거 지금 종료된지 안 종료된지 안 나오잖아. 그죠?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경우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집행 실행이 종료가 된 경우 안 된 경우. 만약 종료가 된 경우에는 협의 수익은 이미 없음. 확실히 소멸. 그리고 만약에 아직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직은 협의 수익이 있음. 조금 있으면 소멸할 것임. 어떻게? 빨리 집행정지 걸자.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안양교도소. 수감 중인 미결수가 상고제기 후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자 즉시 취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권리구제는 가능한가? 뭐 가구제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협의 수익만 봅시다. 이거는 이송 조치는 권력적 사실이죠. 그죠? 미결수. 예,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 예, 당연히 버스에 태우죠. 중간에 탈출하기도 하는데 탈출을 못했고
그래서 진주교도소까지 갔어요. 그럼 이건 권력조사 실행이죠? 물리적 집행위가 있으니까. 계속적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진주교도소에 있죠. 계속적 성질이 있으니까 문제가 뭐로 출제됐어요? 예, 이미 집행 종료. 이거죠. 이미 집행 종료.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종료, 계속 성질, 원상회복. 이제 원상회복 들어가야죠. 원상회복이 되면, 즉 취소 판결을 받으면 안양교도소로 돌아오고 싶어서 소송 제기하는 거잖아. 취소 판결 나오면 안양교도소 갈 수 있냐? 그렇다면 협의식이 있는 거죠. 근데 취소 판결 받아냈는데도 만약에 안양교도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협의식이 없는 거겠죠. 과연 어떨까? 행정소송법 30조 사항 없음. 30조 사항에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럼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예,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판례가 예외를 인정했어요. 예, 민주노총 이소위원장 러브콜에 따라서 인정해가지고 취소 판결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유일하게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협의식을 인정시켜버려요. 그 다음 건축사법 위반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축업자가 이에 불복해 취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 종결일까지 집행정지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고 저희제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수서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단 건축사법에는 연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의 효력 상실 처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가중제 처분이죠. 동규정이 시행령 신규직 훈령에 규정된 경우도 함께 검토하시오. 실제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고,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법률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장래 위험은 법률상 위험. 그 다음, 법률의 근거 없이 발생하는 장래 위험은 사실상 위험. 우리 판례는 12조 2문의 법률상 이익을 법률상 보호 이익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그것이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 문제로 될 때는 그때는 법률상 위험일 때만 인정한다라고 과거에 봐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가중제재 처분이 아예 어디에 있어요? 아예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대놓고 법률상 위험이에요. 법률상 위험.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쳐도 법률상 위험이면 인정, 사실상 위험이면 부정 해도 인정이 되는 케이스예요. 지금은 어떻게 봐? 지금은 법률상 위험이냐 사실상 위험이냐, 즉 법률의 근거를 둔 장래 위험이냐 아니냐 문제와 관계없이 지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뭐가 들어있어요? 연 2회 통산 12개월 이상 이게 들어가 있는 추가 요건, 추가 요건 달라붙은 부분이 특이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건축사법 판례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연 2회 이상 그랬잖아.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장래 위험은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영업정지, 업무정지로 인해서 나중에 뭐 여기 이제 효력상실 처분, 그 가중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장래 위험 소멸. 그러면 협의식은 없죠. 그래서 이 추가 요건을 보시고 요건에 해당을 하면은 협의식이 있고, 이 요건에 해당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시간이 더 지나가가지고 요건을 못 갖춘 상태로 바뀌어버리면 협의식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법률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에 있을 때도 역시 다 매한가지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과 법률에 있을 때는 그렇고 시행규칙과 훈령에 있을 때는 그냥 애초에 협의식이 없어 이래 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족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다 똑같은 거야. 네 가지 상황 모두 다. 그 다음 유흥음식점 업자가 위생불량을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 같은 경우 딴 거랑 다 비슷한데 또 뭐가 좀 특이하죠? 이건 왜 그래요? 지방고시예요. 지방고시 지금은 없죠. 옛날엔 지방고시가 있었어요. 지금은 지역직렬 이렇게 되죠. 행정고시죠. 근데 지방고시는 옛날에 지방고시 때 문제를 따로 냈어요. 교수님들이 많이 힘드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고시 없이고 행정고시 합쳐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과 이제 기타 직렬이, 재경 기타 직렬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문제를 따로 냈어요. 교수님들이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이제 합쳐버렸어요. 이제 세 개가 하나로 합쳐졌죠. 왜 그러죠? 편하게 사시려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쳤다. 이 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야. 거쳤는데 소송을 지겠다. 거쳤는데 소송을 지겠다? 무슨 말이에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고 소송을 지겠죠. 그럼 왜 소송 지겠대?
기각됐으니까. 기각됐다. 그러면 기각재결이 고의한 위법이 있다 없다?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고의 위법이 없다는 거죠. 예외적인 경우죠. 추가적 불이익, 사정재결, 처사추변 이 경우에만 고의 위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 고의 위법이 없으니까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야? 또 다시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심판도 거기다가 소송도 거기다가 물론 이제 재소기한 어떻게 그래서 정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해서 들어갔겠지 뭐. 그런데 소송 도중에 기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소재기 후 기간 정지 기간의 경과죠. 재소기한 문제는 없고요. 그냥 가중 요건 가지고 그냥 뚫어버리면 구시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방지의 필요가 인정된다. 그 얘기가 돼버리는 거고. 동거 중이던 여자의 외도를 의심을 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밥 먹는 칼로 그러면 안 되고요. 이건 살인용 칼을 사용했어야 됩니다. 칼을 좀 잘 사용해야 되죠. 위협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대문 개방을 요구하는데 거부하자 시건 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한 경우에 집주인의 대문 파손에 대한 권익구제 방법은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권력독사 실행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뭐 대집행 실행 아니고요. 즉시강제 살모넬라 같은 즉시강제 아니고요. 이건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조사. 출입조사예요. 출입조사. 그래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출입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조사는 임의조사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문 개방을 해달라고 임의조사를 우선 요구한 겁니다. 근데 지가 거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강제조사로 넘어간 거예요. 강제조사는 권력적 사실이에요. 단계는 종료되죠. 얘는 이미 종료됐잖아. 부셔버렸어. 집행이 종료됐습니다. 뭐 있어요? 없어요. 계속적 성질 없죠. 그럼 협의수익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소멸 이겁니다. 끝. 협의수익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송은 안 되는 거야. 취소는. 뭐 다 부셨는데 뭐 지금 갖고 소송 제기하고 이기면 뭐 다시 다 고쳐지나?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리구제 방법은 이게 지금 뭐 물어보려고 한 거냐면 사실인가요? 그죠? 16년도? 그렇죠. 이게 뭐야?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왔다. 그 얘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11조의 2입니다. 11조의 2. 그런 거 있잖아. 몇 조의 2, 몇 조의 3, 몇 조의 4, 몇 조의 5. 이거 왜 들어오는 거예요? 헷갈릴까봐 새로 들어온 규정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 옛날에 그 11조였으면 11조에다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은. 그러다가 이제 다들 익숙해지면 이제 12조, 13조, 14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 과정, 과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1조 2에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왔어요, 지금. 손실보상 규정이 최근에 2013년도 식목일날 들어왔어요. 2013 식목일 며칠인지 아세요? 4월 5일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4월 5일날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왔어요. 손실보상 규정. 그거 얘기하는 거야, 손실보상. 왜냐면 이건 적법이거든. 부셔도 돼요. 부셔도 되기 때문에. 왜 부셔도 되냐면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셔도 된다고 돼 있어요. 부신 거야, 그냥. 그럼 손해배상이 안 돼. 손해배상이 안 되면 뭐 참어? 어떻게 참어 이걸? 그렇죠. 대문이 없는데 아무나 막 들어올 거냐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손실보상을 받아. 시장은 아무런 사용 권한 없이 시청 민원실 주차장 부지 및 그에 붙어있는 유휴토지. 유휴토지 뭐예요? 놀고 있는 토지. 그죠? 근데 민원실 주차장 이거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중 뭐에 해당할까요? 시청에 오는 사람들 쓰라는 거예요. 공공용 재산이에요. 공공용 재산. 이건 행정 재산인데 유휴토지 이거는요. 행정 목적으로 쓸 재산이 아니라 그냥 갖고 있는 재산이에요. 아직 목적이 없어. 행정 재산이 아닌 놈은 다 일반 재산이에요. 사법 관계. 그래서 두 쪽으로 이제 양다리 걸친 거야. 양다리 왜 걸쳤냐면 파라 때문에 그래요.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법 관계니까 이제 처분으로 움직일 텐데, 근데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사법 관계니까 처분이 아닐 거란 말이죠. 소용할 때도 사법상 계약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변상금은 처분이에요. 변상금은. 그것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변상금은 120입니다. 120. 원래 사용료의 120만큼을 이제 부과하는데 그 20부분이 공법관계예요. 20부분이. 그래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 했는데 동부가족지 하자가 있음이 발견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변상금을 돌려받으려고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하자가 뭔 하자인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하자는 취소 사유하고 무효 사유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이라고 했죠? 이런 문제가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가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했는데 그 위법이 취소 사유인 경우가 있고 무효 사유인 경우가 있다.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래갖고 1번 취소 사유 불가증력 X, 2번 취소 사유 불가증력 동그라미, 3번 무효 사유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순서는 첫 번 순서가
1번 부당이득, 2번 항고소송, 3번 국가배상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협의수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취소 사유 부분은요. 취소 사유 부분은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목적이 뭡니까? 돈 돌려도 그거죠. 근데 30조 사항의 기술력이 없어. 원상회복 의무가. 그래서 취소 판결 받아도 안 돌려도 그럼 원칙적으로 협의 수익이 없죠. 효리상인가에 상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비로소 걸린다는 거죠. 월정수당처럼 비로소. 무슨 말이에요? 취소 판결을 받아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뭐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부수이익을 잡습니다. 부수이익을 재산적 이익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무효사유일 때 협의수익 문제가 또 걸리죠. 그건 뭐냐면 무효사유면 당연 무효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죠.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성을 제기하면 민사법원이 무효네, 부당이득이네, 돌려도 해서 반환 명령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행소송으로 직접적 구제수단인 이행소송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간접적 구제수단인 확인소송, 무효 확인소송을 꼭 제기하려고 하느냐? 과거에는 어떻게 봤어? 이행소송이 있으면 확인소송은 보충성 판결로 각하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판례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2008년도에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 판례는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뭐냐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무효인 처분 때문에 누군가가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죠.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권리 구제시키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무효인 처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구제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때 무효 확인 판결에 기속력으로 현재 법상 근거도 없는 적극적 자기 의무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시켜버렸어요. 이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돼요. 법의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는 있죠. 사항이 개정안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없죠. 현재도 그래도 무효 확인 판결은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 없어? 보충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원상회복 의무 인정되면 더 이상 확인 소송 아닙니다. 이건 대놓고 이행 소송입니다. 대놓고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이거든. 그러니까 이행 소송이 있으니 확인 소송은 필요 없다라는 구도가 성립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확인의 이익이라는 협의에서의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용업자가 영업소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자꾸 잠그죠. 앞에서도 잠그고 관할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진입에 불응하여 공무원들이 잠금장치를 또 부시고 강제로 막 진입해. 아까도 진입하고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했다면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건 15년 사시, 16년 사시, 이 사시 계속 행정조사네요. 그렇죠? 지금 아까는 출입조사, 가정폭력 신고에 따른 출입조사. 이건 뭐야? 위생관리 실태 조사. 이것도 행정조사, 저것도 행정조사. 근데 둘 다 뭐야? 임의 조사가 불가능했어. 그래가지고 강제조사.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집행의 종료, 결과 상태 있습니까? 없죠. 계속적 성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료돼 버리면 협의의 수익은 확실히 소멸한다. 여기도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하였다면 여기도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이론적으로 답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경우의 수 나눠. 조사가 종료되었을 때,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을 때. 조사가 종료가 되었으면 협의의 수익은 확실히 소멸하였다. 아직 안 됐으면 빨리 가서 집행정지 걸어라. 권력적 사실행위, 집행이 종료에 따른 협의의 수익, 계속적 성질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주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한 경우. 이건 뭐죠? 변형된 과징금이죠. 영업정지 가름하는. 원래 변형된 과징금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있어서 일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돌리는 방식인데 이거는 술 파는 놈입니다. 그것이 권한 없는 행정처의 행위이거나 처분의 이유 제시 없이 부가처분한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뭐냐면 권한 없는 행정청 무효사유, 이유 제시 흠결 취소사유 이거예요. 주체의 하자, 절차의 하자. 주체의 하자는 무효사유, 절차의 하자는 취소사유 해놓고 과언납부 금방반환 청구사건. 그러면 이 취소사유는요 불가능의 발생 여부 언급 없죠. 없으니까 1번, 2번이죠. 취소사유 불가능력 X, 취소사유 불가능력 동그라미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주체하자 권한 없는 이건 무효사유. 아까랑 똑같이 취소 판결 받아도 안 돌려줄 것이다. 협의의 수익, 부인사유, 효리상의 상. 그런데 비로소 가능한 부분이 있다. 부수이익 그거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무효사유 쪽은요. 이행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확인이익 필요하냐? 지금 필요 없다. 그거 얘기하는 부분이고 국내산 유기농 재료라고 속여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 판매했다는 이유로 3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그 기간이 도과한 후 소송입니다. 그쵸? 한 후 소송. 그러면 소호되기 전에 정지기간이 경과되는 거죠. 그러면 제소기간도 의심하라고 했죠. 그리고 3개월 이상이면 확실히 제소기간 도과되는 거겠죠. 지금 3개월이죠. 그런데 안 물어봤어. 뭘 안 물어봤어? 소재기는 적법한가라고 안 물어봤어. 그냥 법률상 이익만 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처분 기준에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있음. 가중요건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이잖아요.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은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어? 행정심판법에도 있고 행정소송법에도 있어. 심판 문제 한 개, 소송 문제 한 개 양쪽 걸어. 양다리 걸치고. 그 다음에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은 취소를 갈 뭐가 있냐? 효과가 소멸되기 전과 소멸된 후가 나눠질 수가 있어요. 소멸된 후 부분이 다 이문 쪽이죠. 예,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그래서 예, 취소를 갈 법률상 이익을 취소 심판에서의 청구인 적격과 취소 심판에서의 협의 심판이익, 그 다음에 취소 소송에서의 원고 적격과 취소성의 협의 수익 총 4개 평면 다 논의해야 돼요. 그냥 취소를 갈 법상이익이라고 했으니까 4개 평면 취소 심판 취소송, 그 다음 1문, 2문, 1문, 2문 다 해야 돼요. 예, 행정심판법은 13조 1항 1문과 2문이고요. 행정소송법은 12조 1문과 2문이 되는 겁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꺼낼 수 있겠다. 2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일반 음식점 업자가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 이거죠. 경과한 후, 그 얘기는 소재기 전. 소재기 전이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의심이 돼야 돼. 같은 법 시행규칙의 2회 이상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 가중적 제재처분할 수 제재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처분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취소는 적법한가라고 물었죠. 시행규칙, 물론 판례에 따르게 되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거예요. 사실상 위험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은 충분하니까 협의 수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2월에 영업정지이긴 한데 2월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소재기 전이 중요한 거야. 소재기 전. 그러니까 2월이 지나고 나서 1월이 더 지나고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한 도가죠. 그래서 이건 경우수 나눠야 돼요. 협의 수익은 살리고 그 다음 제소기간은 지난 경우 안 지난 경우. 그래서 지난 경우는 결국 부적법 이렇게 끝나게 되는. 그 다음 2층 건물 고도 제한된 대지상 사위의 방법으로 3층 건물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 바로 북쪽 가옥 소유 주민이 1조건 침해를 이유로 침해를 우려하여 건축 공사를 막고자 한다. 건축 허가가 나와 공사가 완료된 단계에서 항고소는 허용이 되는가? 이건 건물의 철거가 아니라 건물의 건축이에요. 건물의 건축. 그래서 철거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냥 건축 같은 경우에 공사가 완료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료가 되면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판결 받는다고 해서 그걸 부실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건축 허가 취소 판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가. 따라서 협의 수익은 없다. 그럼 부수익 있는지 봐야 되겠죠. 부수익. 부수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뭐랑 똑같아요? 부가처분과 부당이득 관한 청구.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물 제기한 취소 판결 받으면 안 돌려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허가 취소 판결 받으면 안 부셔줘. 둘 다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전에는 결과제거 청구성으로서 부당이득 관한 청구성이 있었어요. 취소 판결 받으면 비로소 그게 돼. 그러니까 부수익이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는 여기는 결과제거 청구성으로 철거성을 제기할 때 과연 취소 판결 받으면 가능해질 것이냐 이거예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결과 제거에 기대 가능성이 인정이 안 돼요. 완공된 건물은. 결국 뭐가 안 돼? 취소 판결 받는다고 해서 진짜 부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가 성립이 안 돼요. 비로소 성립이 안 되니까 결국 협의 수익은 없다. 세무서장이 과점주주에게 주식회사 체납 복세에 대한 그 과세 처분을 한 후 근거 법률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과점주주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압류에 대해서 어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게 왜 협의 수익이야? 이거 어떤 행정소송 제기인가? 위헌 결정이 나왔잖아요. 위헌 결정. 위헌이 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법률 요구 원칙 위반으로 내용상 하자 위법하긴 위법하죠. 위법하긴 위법한데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는 안 명백하죠. 안 명백하니까 취소사유죠. 뭐 소송이야 취소이겠지 뭐. 근데 말이야 압류잖아요. 압류 독촉 압류 공매 청산.
과세처분, 불이행하면 행정상 강제징수, 독촉, 압류, 공면청산, 압류, 권력조사실행이에요. 권력조사실행이니까 이미 종료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이구나. 이미 종료가 되었다. 예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계속적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있죠. 얘가 채권을 가져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압류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내게 되면은 이 압류된 채권이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야? 협의 수익이 있다. 뭐랑 똑같아? 아까 전에 그 계속적 성질이 있는 거 이송 조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원상회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거랑 비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송 조치랑 똑같다. 계속적 성질이 있다. 압류는 이미 종료되었다. 종료된 후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취소 판결 받으면은 과연 원상회복이 되겠는가? 원상회복이 된다 안 된다 나누시고 된다고 하게 되면은 협의 수익이 인정된다. 이수호 사건, 이송 조치 사건이랑 똑같이 보시면 되고. 일반 음식점 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2월 3일 2월에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기간이 도과하였지만 뭐요? 또 소재기 전에 도과, 그죠? 제소기간 도과 여부도 의심하시고 추후 있을지도 모르는 가중처벌을 우려하여 뭐 대놓고 장래 불이익 방지 필요라고 막 말하고 있고 관할 법원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취소의 제기 가능성은 2월 3일,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아직 제소기간 도가 안 되네요. 아직 도가는 안 됐고 2개월짜리니까 정지기간 이미 경과가 된 거고요. 이거는 좋습니다. 제소기간 도가 안 됐다고 줬으니까 뭐 경고의 수 나눌 필요는 없겠고요. 이건 똑같이 뭐 가중요건 규정 근거로 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 이렇게 해갖고 협의식 인정시키시면 되겠고요. 2013년도가 가중요건 협의 수익 문제 풍년해 모든 시험에서 이거 다 출제했던 해입니다.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를 착오로 지역가입자로 파악하여 보험료 거점을 했다. 무슨 상황이에요? 4대보험. 그래가지고,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가 내요, 먼저. 회사가 내는데 서로 부담을 얼마씩 하기로 되어 있냐면 법에 회사하고 5대5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50%, 그 다음에 이 직원이 50%.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얘가 지역가입자로 실수로 만약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하고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물론 계산법이 달라요. 그냥 쉽게 또이또이 들어가 봅시다. 또이또이 들어가면 만약에 그냥 10만원 내야 된다 쳐봐요. 그럼 회사로 처리하면 내가 5만원 내죠. 지역으로 처리하면 나도 10만원 또 내잖아. 그럼 1.5배잖아. 1.5배. 그죠? 플러스 0.5만큼 가오납 발생. 이거죠. 내놓으셔. 전액 납부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돌려받기 위해 재결손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및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로 구분할 때 제소기한은 준수한 것을 본다.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래버리면은 1, 2, 3 중에 1, 3이죠. 1, 3. 취소 사유, 제소기한 도가 X, 불가 중에 X하고 무효 사유. 이렇게 들어가고 협의 수익 문제는 똑같은데 아까 전에 취소 소송 1단계, 무효 소송 1단계 똑같은데 근데 이 문제 특징은 2009년도 문제야. 2009년도. 맞나요? 10년도. 미안합니다. 10년도. 2009년도 딴 겁니다. 인장 등 위조한 그거. 2010년도 문제여서 이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부가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던 그 판례 아니야 뭐냐 그거 물어보려고. 이게 실제 문제는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가 아니었어요. 무효 사유 부분은 설문 2번이었었고 따로. 그럼 거기서 무효 확인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낼 것인가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니까 법원은 조기 이행 소송 있다라고 해서 보충소송별로 각하하지 말고 보완 판결해라. 그걸 논해주는 거예요. 이건 대놓고 무효확인 소송에 원상회복 의무 얘기하라고 물어봤던 쉬운 문제였었어요. 구청장이 5개 광고물 퇴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광고주에게 철거를 명하시나 자진하여 철거를 하지 않자 대집행 절차의 착수는 뭐예요? 착수는 계고. 계고 확정 실행 비용의 계고 그게 착수야. 광고주가 이에 불복하여 이제 막 시작된 대집행 실행 이제 막 시작된 아직 종료 안 됐다 이거죠. 대집행 실행 물리적 집행위가 있으니까 권력적 사실행위 맞고요. 계속 성질 없으니까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출제할 테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됐냐고 준 거고. 철거행위의 취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수송요건 충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논하시오. 뭐 당연히 권력적 사실행위는 대상적격 협의수익 집행정지 3개입니다. 논점이. 협의수익 단기 안에 종료되는 특징. 빨리 집행정지 걸어서 종료를 막아라. 이겁니다. 오늘 협의수익 도막 사례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치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